다음은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이 소란스럽습니다. 어제였죠.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을 의결했고 오늘 있을 최고위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안을 당장 최종 의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 기간까지는 최고위에서 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속도를 내는 듯 하다가 좀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이번 오늘 보류 결정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는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에 직접 개입을 해서 모든 결론을 도출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분명히 당무감사위와 윤리위는 독립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런 결론을 내놓을지는 그분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개입을 했다면 저는 윤리위가 그렇게 결정문을 수정하고 하는 그런 해프닝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허술하게 할 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뭐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저는 오늘 의총에서 나온 얘기들이 가장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뭐 당내에서 여론이 뒷받침되어 하니까 그럼 의총에서 10여 분의 당내 의원분들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뭐 직간접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공히 말씀을 주신 게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 뭐 제명은 과하다 이런 말씀을 거의 다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한동훈 대표의 사과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당내 여론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보여줬던 모습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이 당원 게시판 문제 분명히 2024년 11월에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고 당원 게시판을 셧다운하고 어떤 이 논란의 글을 삭제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쓴 것인지 과연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당무감사위가 결과가 내놓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조작감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윤리위원들의 면면을 공격하는 프레임을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우선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에서는 우선 보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은 조작 감사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스스로 뭐가 조작이고 뭐가 문제인지 스스로 윤리위에 가서 소명을 하고 밝혀라. 그리고 당내에서 어떤 국민들을 향해서 그 소소한 게 밝히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모습을 일단 지켜보겠다. 이렇게 공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넘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재심 청구는 10일 이내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과하겠습니까? 어떻게? 글쎄요. 사과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 일이 안 왔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한 일이 맞다. 근데 내가 가족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했겠냐. 물론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나에게 돌을 던져라.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저는 그러면은 오늘 의원들도 가서 장동혁 대표한테 저렇게까지 사과했는데 그냥 징계 제명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명분이 좀 있었겠죠. 근데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사과는 사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사과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이제 관련자들 뭐 다 고발하겠다, 뭐 퍼날르는 사람도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누가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사실 당 외부에서 저는 개혁신당이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아닌 상황에서 이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요. 사실 파악이 안 돼요. 저는 이 문제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조차도 왜냐하면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냥 똑같은 어느 정도의 사실 여기 물이 있다는 사실 하나는 놓고 이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1,400개의 댓글이 조작이 되었다. 이쪽에서는 그중에 뭐 800개, 600개는 조작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800개는 자기가 했다는 겁니까? 그럼 그 800개는 뭐 다 기사 사설이나 링크나 뭐 이런 것만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욕설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냥 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밖에다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서로 이야기가 다르다. 한동훈 대표는 계속 그러거든요. 내 가족은 욕설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기사 링크, 사설 링크 보내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당무감사위원은 아니다. 욕설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갔지 않냐. 도대체 뭐가 사실입니까? 근데 여기서 밖에서 볼 때는요. 당무감사위원회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무감사위원회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조사 결과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할 말이 있는 거고 일단 이 문제가 정리가 되려면요. 저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뭐 2개의 IP에서 수백 개의 댓글이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IP 주인이 누군지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느냐? 그게 한동훈 대표 가족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가족이 했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명도 사실 그걸 하자는 거잖아요. 좀 봤어요. 그랬더니 소명에서 뭘 물어볼 건가? 이러고 봤더니 그 내용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내용은 한동훈 대표가 인정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자, 그래 내 가족이 했다. 그런데 제명은 아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한동훈 대표 편 많이 들어줄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사실 자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밖에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 그러니까 당무감사위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현재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사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발표 중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마치 이게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아예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것은 이 당무감사위가 발표를 했죠. 1,400여 개의 글이 단 2개의 IP에서 작성이 됐다. 그 2개의 IP에서 작성된 글들에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의 아이디로 작성된 게 600여 개고 그 나머지도 동명이인이 작성을 했는데 그 또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쓴 그 IP와 동일한 곳에서 작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 있는 사람이 쓴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이냐 이거를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라. 소명을 해라 라고 당무감사위가 보냈죠. 근데 그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600여 개는 그게 발표가 나니까 이제 얘기를 했죠. 언론에서 600여 개는 가족들이 쓴 게 맞다 라고 그제서야 이제 맞다고 했습니다.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700개는 조작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당무감사위 자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조작이라면 어떻게 가족과 같은 IP에서 작성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무감사위가 질문은 그거예요. 어떻게 이게 동명이인이고 그런데 어떻게 같은 IP에서 나왔겠느냐. 이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소명을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소명하지 않고 600개 맞지만 700개는 아니다. 700개 잘못됐으니까 다 조작이다. 라고 당무감사위가 조작 감사를 했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한동훈 대표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정도 발표가 됐으면 본인이 아는 선에서 최대한 소명을 하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 수순이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600여 개조차도 가족이 썼다는 그 600여 개조차도 사설과 칼럼일 뿐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600개의 글에 명의 도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 600개를 어떻게 각기 다른 곳에 거주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모친, 장인, 장모, 부인,
딸, 각기 다른 곳에 거주하는 5인이 어떻게 두 개의 IP를 같이 공유하면서 비슷한 시간대에 글을 올릴 수 있었느냐. 이 질문을 지금 국민 여러분과 당무감사위는 하는 것이에요. 명의도용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명의도용은 분명히 이거는 당원 게시판 운영에 위배되는 문제고 이런 과거의 여론조작의 어떤 대표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한다.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사설 칼럼 올린 게 무엇이 문제냐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600개가 거의 뭐 사설 칼럼 등이다 이랬는데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잡고 있을 시절에 그 당시에 당직에 계신 분들의 말씀은 사설 칼럼은 한 200여 개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당무감사위와 윤리위가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 안 썼다 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느냐 이거를 명확히 해야지 제명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당의 기구는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당원 가입을 할 때 그 인적사항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 그 인적사항으로 로그인을 해서 글을 쓴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글을 썼을 때 IP가 어디인지까지 그럼 그 IP는 어느 지역인지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IP 두 개의 IP가 나온 곳이 강남 병지역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거주하는 그 지역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정황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의심했던 것이 확인이 되어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명의도용 문제나 여러 가지 이 과거의 여러 논란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당무감사위의 그 결과를 허점이라고 허점도 아니죠. 프레임을 씌워서 조작감사라고 본인이 단정을 하고 당무감사위원장에게 고소를 하고 그 이후에 윤리위가 그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리위가 징계 처분을 내리니까 이것을 또 계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계엄은 우리 당내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에요. 이 계엄이란 다시는 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게 된 이 계기, 이 계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잘못된 단어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를 두고 계엄을 규정한 것은 이 상처받은 국민, 우리 당원들의 상처에 또다시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좀 답답한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지금 비상계엄을 치트키로 쓰고 있다. 우리 당에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엄을 치트키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치트키를 왜 본인이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이걸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 이걸 계엄을 여기에 비견을 하는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프레임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당원과 국민에게 소구하기도 어렵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외부에서 보는데 당 내에서 어떤 징계를 내렸든 그거는 저희가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제명은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약자로 보이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고 어색한 건 뭐냐면 자 피해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내가 지금 당권파로부터 이렇게 탄압을 받는다라고 외쳐야 될 한동훈 전 대표의 언어가 피해자, 희생자의 그런 약자의 언어가 아니라 지배자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나를 자른 것은 곧 계엄이다. 계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를 치면 계엄이다라는 이런 언어. 이거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한동훈이 피해자네라는 생각을 가져오게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언어 선택은 굉장히 좀 잘못된 언어 선택이 맞다. 남들로 하여금 동감을 끌어내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사실 이 당 내부에서도 좀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이건 자멸의 길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요, IP 주소를 까서 진위를 가리자 이렇게 나서면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진들조차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인용이 된다면 장동혁 리스크가 커지는
펼치는 거 아니냐, 이게 지선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가처분 신청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할 건 재심 신청을 할지 여부겠죠. 재심 신청을 본인이 윤리위에 하고 그 윤리위에 나가서 본인이 얘기하는 조작감사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설명하고 왜 그게 조작감사인지를 얘기하고 그것이 먼저겠죠. 그걸 본인이 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주장이 맞다면, 사실이라면 윤리위에서 받아지겠죠. 저는 그렇게 방식을 풀어가야 되지, 지금 바로 재심에 나가지 않겠다, 나는 바로 가처분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 정치인 한동훈의 어떤 위기관리, 이 모습에 대해서 많은 지지자와 국민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핵심을 찔렀다고 봐요. 많은 분이 원하는 겁니다. 그 IP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IP가 왜 중요하냐, 명의도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이 IP이기 때문이에요. 오세훈 시장도 이 부분, 징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지만 결국 오세훈 시장이 올린 글을 보면 그 내부에는, 그 말미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이 던져졌다고 보고, 그런데 좀 아쉬운 건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어떤 지금 정리가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의총에서 한동훈 측이라고 부르죠. 개파를 갖고 계시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분이 발언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본인도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할 수 있게 지도부가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굉장히 어떤 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있고 그분이 먼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가 피해자고, 그렇기 때문에 당권을 갖고 있는 현 지도부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현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금 이것은 당원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뿐만이 아니고 그 또 당 밖에 계시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은 또 재심 신청하지 않겠다, 바로 이런 또 메시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부에서도 조금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다시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과연 당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파국을 맞는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 여정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인 한동훈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모든 것을 지도부의 탓으로 돌리고 지도부가 풀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직 당 대표로서, 그리고 이 문제를 촉발시키고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이해 당사자로서의 이런 해결 방법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이해하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서로 양보하지 않는, 저는 그 모습으로 보여요, 사실은. 왜냐면은 한동훈 대표나 장동혁 대표나 이 두 분 중이, 아니 누가 먼저 사과하냐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과하고 손을 잡아주냐의 문제도 아니야. 그냥 자기 할 일들을 하면 되는데 요만큼을 서로 안 물러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 시절 어쨌든 당 게시판을 셧다운을 시키고 진은정 한동훈으로 되는 그런 이름으로 시작하는 수백 개의 글을 지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비겁한 행위가 맞잖아요. 예, 그럼 비겁한 행위가 맞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해명들도 사실은 깔끔하지 않고 좀 구차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이라는 수단은 어떻게 보면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징계 수단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동훈 대표가 사과 먼저 하고, 그럼 장동혁 대표가 그래 제명까지는 너무하지 않냐라고 하고 가면 좋을 텐데, 이 자존심 강한 두 분이 둘 다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이미 지금 칼은 뽑아 들었고
이미 기호지세예요.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여기서 장동혁 대표 물러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물러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아마 열흘 그 재심 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대로 징계를 진행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판단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받는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서로가 해 가느냐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아까 제가 의총 분위기를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신청도 하지 않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당의 공식기구에 소명을 하는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넘어간다면 당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에 대한 징계가 과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한동훈 전 대표를 옹호해줄 명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도 이해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이미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당내 여러 의견들을 듣고 소장 개혁파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 당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 의견을 듣고 아니 뭐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 의총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의원들의 모든 의견을 다 들었다고 해요. 가감없이 네. 다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소명 절차를 보고 나서 또 윤리위가 판단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최고위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은 한동훈 전 대표에 넘어간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런 노력이나 어떤 성의를 보이지 않고 나는 응할 생각이 없다. 지도부가 알아서 결자해지 해라. 나는 결백하다. 지도부가 그냥 이 징계 없던 것으로 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는 명분 싸움이고 지지자가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건 최소한의 당원과 국민에 대한 전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을 조금 선제적으로 좀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당은 좀 극심하게 내용을 겪었고 또 선거에서도 고전한 바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본질적으로 사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들 뭐 박정훈 의원님인가요? 어저께인가 뭐 라디오 나가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뭐 성상납 관련해가지고 각서 써서 쫓겨났다. 전혀 사실 아니에요. 그거 다 이미 경찰에서 종결이 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이 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신들은 조작 감사의 피해자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조작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친한계가 스스로의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요. 그 당시 어쨌든 당대표에서 쫓겨났어도 버티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못 견디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따로 당을 만들어서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런 것이 너무 부당하고 그렇다고 하시면 나오셔가지고 차리시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런 억울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명을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저는 창당하시면은 아니 그렇게 억울한 거에 많은 지금 뭐 20몇 명 의원님들 그 동의하신대잖아요. 한동훈에게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한번 같이 신당 창당합시다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시면 아마 현실을 좀 아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의 과연 몇 분이나 따라서 나올지. 예. 아마 많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분들도 이준석 대표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뭔가 본인이 억울함을 주장을 하면 그것을 정치력으로 풀어가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은 좀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결국에는 나가서 창당을 했고 본인의 힘으로 지역구 의원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 정당을 이끌고 있고 저는 그 정치력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마땅히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지지자분들이 기대하는데 어떻게 풀어갈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 여러 가처분 신청을 하고 막 했었죠. 뭐 한 번은 인용이 된 적도 있고 기각이 된 적도 있고 각하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재심을 신청해달라, 윤리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열흘의 말미를 다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향후 가처분에서도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재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처분 과정에서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윤리위나 당무감사위가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로 한 건데,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소명하지 않고 응하지 않고 바로 가처분을 간다? 그럼 법원에서도 지금 이 추세 자체가 정당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이런 추세인데, 분명히 당내에서 다시 한번 재심 신청을 하고 소명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간다. 그러면 과연 법원에서 이 가처분을 그러면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인가? 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네,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국민의힘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